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내용이야.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배우고 나면 언제든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쌤은 똑같은 질문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봐봐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데 항상 0보다 커. 그럼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던지 간에 모든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려면 무엇을 만족하면 될까라는 걸 생각해봐. 이 0은 무슨 축이다라고 했어? 0. x축.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건 전부 다 모든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얘가 모든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려면 모양을 위로 볼록하면 괜찮은 거지? 쓰지 마. 괜찮은 거야? 아니요. 왜 위에 있잖아. 이렇게 언젠가는 그지? 언젠가는 아니고 우리가 들그렸을 뿐이고 이미 내려가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모양을 따졌을 때 모든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려면 일단 모양은 어때야 된다? 아래로 볼록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일단 모양은 아래로 볼록해야 돼. 맞아요. 근데 아래로 볼록하면 다 돼? 안 되죠.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x축 아래 부분에 0보다 작은 그래프가 생기면 모두 다 0보다 큰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지? 그러면 이건 돼? 아니요. 얘 하나 안 되잖아. 맞아요. 전부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잖아. 그럼 얘도 안 되지. 그러면 그래프는 이거여야지만 되는 거잖아. 네. 그제? 그러면 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도 안 되고 한 점에서 만나도 안 되고 안 만나야 돼. 그럼 우리가 x축과 교점은 뭘 가지고 따져? 판별식. 그제? 그러니까 얘는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는 안 만나야 돼. 그럼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는 거는 a는 0보다 크고 x축과는 안 만나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겠죠. 네. 이해되지? 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였을 때는 어떨까? 뭐가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판별식에만 같다는. 아, 그렇지. 좀 친다. 못돌한데. 어. 좀 친다. 야, x는 y는 여기라는 게 x축이잖아. 아, 좀 부끄러운 것 같아. 자, 그러면 x축이잖아. 그지? 그러면 x축보다 다 위에 있던가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모양이라는 건 역시나 아래로 볼록해야지만 모든 그래프는 다 x축 위에만 있을 수 있어. 그지? 근데 이것도 괜찮아. 그럼 얘는 판별식 0보다 작다야. 근데 만나는 것까지 괜찮으면 얘가 내려오고 내려와서 요렇게 x축과 접하는 것까지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접한다라고 하는 건 판별식이 0인 것까지 괜찮잖아. 네. 그치? 안 되는 건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x축 아래 부분에 내려가는 것만 없으면 돼. 그치? 그러면 모양은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하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 이해되지? 자, 4번까지 있을 거야.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부등식이 이번에는 항상 0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작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x축에 대하여 모든 그래프가 아래에만 있다는 거. 그러면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면 돼? 쓰지 마. 안 돼. 안 돼요. 그치? 얘는 올라가잖아. 네. x축 윗부분에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0보다 작다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모양은 위로 볼록해야 돼.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선 전부 다 x축 아래만 있으니까 전부 다 0보다 작은 게 맞아? 근데 올라왔을 때 접하면 안 되죠? 네. 위로 올라가서 x축 위에 0보다 큰 것도 있으면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해야 돼. 그지? 그러면 얘는 모양은 위로 볼록하고 x축과는 안 만나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겠다. 이해되지? 네. 자, 그럼 이제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생각해 보면, 그러고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 결론을 한번 내려봐 주면 될 것 같아.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0은 x축. 모든 그래프는 x축과 만나던가 아래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모양은 위로 볼록해야 되고, 이거 괜찮아. 전부 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치? 만나는 것까지 얘가 올라오고 올라왔을 때 딱 접하는 것까지만 괜찮은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는 판별식은 0이라고 해. 그치? 그러면 모양은 위로 볼록하고 x축과는 한 점에서 만나던가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클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0보다 작을 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결국 우리가 따져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뭐냐라는 거지. A는 그래프의 모양, 그지? 그 다음에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 아니야? 맞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얘들아 뭐랑 뭐 따져야 돼? 라고 하면 모양과 판별식이라고 딱 머리에 박아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모양과 판별식 갖고 따지는 거야. 모양이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지 위로 볼록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요. x축과는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접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이 내용들이 결국 모양과 판별식이더라. 알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이래. 그러면 자, 이제 적용이야. 자, 960번은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일 때라는 말은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모양과 판별식을 따져라라고 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은 x축이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모든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던가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모양과 판별식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양은 결정되어 있지. 아래로 볼록한 거야. 그치?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보다 전부 다 위에 있던가 아니면 x축과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양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판별식만 안 만나면 0보다 작은 거고 접하면 판별식은 0이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걸 따져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짝수 판별식 자 4분의 P는 B 다시는 얘를 2로 나눈 게 B 다시야 2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이거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을 따져주면 되는 거다. 그래? 그러면 자 전개해볼게. 4A 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에 플러스 3. 그러면 자 4A 제곱이랑 마이너스 3A 제곱이랑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3A. 그지? 자 그러면 다시 A 제곱 마이너스 3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로 묶겠죠? A 마이너스 3. 자 이제 2차 부등식 나왔어. 0이 되는 값이 0하고 3이고 0보다 작다면 작, 사이. 네. 맞지? 그래서 A는 0과 3 사이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마이너스 3A가 아니고 3A예요. 고쳤어요? 바꿨어요?
0이 되는 거 바뀌었어요? 바꿨어요. 자, 연립부등식인데 우리 앞에 연립 1차 부등식은 지금 1차 부등식이 요렇게 2개 이상 묶여 있었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이었잖아. 2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등식 중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인 부등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연립 2차 부등식이다라고 할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예를 들면 하나는 1차 부등식 또 하나는 2차 부등식.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두 개 다 2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얘도 차수는 가장 높은 게 2차고 얘도 가장 높은 차수는 2차니까 둘 다 2차 연립부등식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똑같아. 연립부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각각의 부등식의 따로 구하는 수직선과서 공통해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똑같아. 1차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나 2차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나 2차의 연립부등식을 푸는 건 똑같다. 여기다 1, 2번 동그라미 좀 같은 것처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뭐 하면 돼?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따로따로 구한다. 이게 첫 번째.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각각의 따로 우리는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해?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수직선에 나타낸 그 해를 보고 공통 해를 구한다. 이게 1차 연립부등식이든 2차 연립부등식이든 달라지는 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걸 보면 989번 유형 17. 자, 이거보다 더 앞에 걸 풀어야겠구만. 16. 유형 16에 983번. 자, 983번 한번 보면 지금 연립부등식인데 자, 이 부등식의 해에 정수해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는 지금 2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하고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차수랑 상관없는 거야.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의 따로따로 구해 수직선 위에 나타낸 해를 보고 공통 부분을 찾아. 그러면 자, 얘네들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인수분해 되잖아. x-1, x-2, 0보다 크다. 0이 되는 값 1하고 2. 0보다 크다의 부등식에는 작작 크크. 맞지? 그러면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가 첫 번째 1번 부등식의 해야. 두 번째 2번 부등식의 해를 구합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4, 3 x-4 x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0이 되는가? 4하고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의 해는 작, 크 사이.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알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과 4 사이.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1번 한 거야. 그럼 2번은 얘네들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는 이 경계의 값들을 순서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3 다음에 1, 2, 4지. 1, 2, 4. 그 다음에 나타낸다.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다. 3과 4 사이니까 3부터 4 사이. 그러면 두 개의 공통에는 두 줄이 나오는 데가 공통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줄이니까 얘네들의 공통해는 여기가 공통해야. 그제?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써주겠죠. 그제?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고 또는 얘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연립부등식의 구해. 그제? 그럼 여기에 정수가 뭐 있는지 봐야 되잖아. 여기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4개 있다. 그지? 여기에는 정수 3하고 4 있다. 그러면 해에는 정수가 총 6개 있네. 이해되지?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고 a는 0이 아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일 거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였을 때 실근이다라고 하는 건 실수잖아. 그지? 실수의 특징은 뭐냐면 부호를 가지고 있어. 0보다 큰 양수 아니면 0 아니면 음수. 우리가 부호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두 근의 부호를 생각하면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번째는 이 두 실근이 모두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실근의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럼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두 실근이라는 건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일 수도 있고요. 같은 실근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두 실근이야. 다른 실근과 같은 중근까지 포함하는 거. 그러면 결국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돼. 이게 따져야 되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따지면 두 근의 합은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0보다 크겠죠. 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양수랑 양수랑 곱했으니까 두 근의 곱도 0보다 클 거다. 이거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실근이 그러면 이번에는 모두 음수. 그럼 모두 음수면 첫 번째 음수도 결국에는 실근이야. 그치? 그러면 음수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곱은 음수랑 음수랑 더했으니까 얘는 0보다 작겠죠.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음수랑 음수랑 곱했으니까 0보다 크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걸 만족합니다. 자, 두 실근의 그러면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럼 이때는 원래 위에 걸 보니까 그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보니까 판별식하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해서
따져야 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구나 라는 게 1, 2번에 정리가 됐어. 그치? 그러면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도 판별식을 따지고 합을 따져야 되느냐? 얘는 한 가지만 따지면 되는데 그게 확실한 건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라는 건 분명한 거야. 그지? 근데 합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닌 게 만약에 두 근이 마이너스 5하고 3이야. 그러면 얘네 둘 더하면 0보다 작겠지. 근데 두 근이 5하고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이때는 두 근 더하면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합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지. 항상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건 얘기할 수 없는 사실. 오케이? 그리고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커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왜 그럴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B제곱이라는 건 항상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맞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0보다 두 근을 곱하면 0보다 작잖아.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따져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데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게 0보다 작잖아.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맞지?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얘도 0보다 작겠죠. 맞아? 그러면 요 AC의 부호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한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이 뒷부분은 항상 플러스지. 그러면 결국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에다 0보다 큰 애가 더해지니까 따질 것도 없이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얘를 따질 필요가 없어져. 이해했어?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커. 그리고 두 근의 합은 그때그때 달라져. 그렇다면 따질 수 있는 한 가지는 곱이 확실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근데 여기에 추가가 돼. 문제에서 얘만 나오면 그 따지는 게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데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이 말이 붙으면 두 근의 부호는 반대인데 두 근의 절대값이 같아. 그러면 또 반드시 성립하는 건 뭐가 하나 추가가 될까? 합이 0. 그렇지. 이걸 따져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또 다른 경우는 어떻게 줄 수도 있을까?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다고 바뀔 수 있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는 대부분의 문제에선 이렇게 추가적인 조건을 줘. 그럼 원래는 하나만 따지는 건데 두 근의 합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절대값이 같으면 합이 0이고 양근의 절대값이 크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클 거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더하면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 추가적인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이거에 관한 문제도 또 한번 풀어보고. 자, 2차 방정식에 뭐 근의 분리, 또 분리를 다른 말로 근의 위치, 이런 타이틀을 달고 지금 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 근의 위치다라고 하는 거는 자,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우리가 두 근을 일단은 두 근이라면 알파랑 베타를 근이라고 했을 때 이 알파랑 베타라는 근이 어떤 수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얘기야. 4번까지 정리할 거고요. 자, 1번은
두 근이 모두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자, 일단 이 2차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2차 항식에서 0은 아닌데 모양은 우리는 아래로 볼록하게 볼 거야. 그래서 얘는 양수로 볼 거야. 됐지?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 만난 이 두 점이 결국 x절편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그지? 그리고 우리는 알파랑 베타 중에 알파가 더 작은 근이고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하면 이런 위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그지? 그랬을 때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P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알파가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알파가 P보다 큰 거고 베타도 큰 거잖아. 그제? 이랬을 때 따져야 되는 게 총 세 가지가 있어. 자, 일단은 P보다 큰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실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근 조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조건을 따져줘야 돼. P보다 큰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냥 그 다음에 축의 위치 두 근 사이에 축이 있지. 그죠? 그리고 이 대칭축을 나타내는 요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맞지? 대칭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P보다 두 근이 오른쪽에 있어서 크다면 대칭축도 P보다 크다. 오른쪽에 있다. 그지? 그러면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이 대칭축도 두 근이 P보다 크면 축도 P보다 크다. 세 번째는 말이 좀 어려운데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따져줘야 돼. 자,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단어 뜻을 좀 설명하면 경계는 P야. 저 P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경계라고 하고요. 함수값은 Y값이야.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다라고 하는 건 요 P에서의 Y값을 따지라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fx는 해서 y는 이거다라고 본다면 얘가 지금 y는 fx다라고 하는 함수면 p에서의 y값은 x 대신에 p를 집어넣으면 fp가 경계인 p에서의 함수값 y값인 거지. 그제? 근데 이 fp라고 하는 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거지. 0보다 작으면 x축 아래에 있을 거고 0보다 크니까 x축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제?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함수값 fp는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따져줘야 돼. 이해되지? 2번, 3번, 4번 가면 좀 쉬워질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위치다라고 했을 때 따져야 되는 조건이 실근 조건, 축의 위치, 경계에서의 함수값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까 실근의 부호랑은 좀 다르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그때는 따져야 되는 기본적인 건 세 가지긴 한데 그 세 가지가 뭐였어?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게 실근의 부호 조건에서 따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세 가지는 실근 조건, 축의 위치, 경계에서의 함수값. 이 세 가지랑 아까 세 가지랑은 가지수는 같지만 내용은 완전 달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이번에는 P보다 작아. 그러면 그래프를 나타내자고 똑같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 X절편 알파 베타. 근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면 이번에는 P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내용상으로는 실근 조건, 축의 위치,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똑같이 따집시다. P보다 작은 실근이 존재해야 되죠? 실근 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두 근이 P보다 작으면 대칭 축의 방정식의 X값도 당연히 P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겠지. 그제 그러니까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도 근이 P보다 작으면 축의 X값도 P보다 작고요. 3번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P가 경계,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Y값, 즉 FP를 의미하고 그게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건 얘는 0보다 큰 거야.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그대로 해석만 하면 돼. 따라서 경계에서의 함수값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두 개 남았어. 자, 세 번째는요. 두 근 사이의 P.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 그러면 이때는 마찬가지로 그려볼까? 아래로 볼록하지. X축, X절편, 두 근.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P가 있다는 얘기야. 이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게 그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따져야 되는 세 가지가 말로 뭐야? 실근 조건, 축의 위치, 경계에서 함수값 세 개야. 근데 얘만 좀 특별한 애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따지면 돼.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뭐냐? 경계에서의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잘 봐봐 얘들아. 요게 P잖니? FP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요게 FP인데 얘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아. 그치?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함수값만 0보다 작으면 얘는 끝나. 근데 느낌적으로 좀 봐봐. 여기가 P가 있어. 근데 두 근 사이에 내가 P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상태에선 두 근 사이에 P가 없잖아. 그러면 이 포물선을 내려야 되지, 그냥? 자, 내가 계속 내리고 있는 중이야. 동영상처럼 느껴. 두 근 사이에 P는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이때도 두 근 사이에는 P가 없어. 근데 이때가 뭐야? FP가 0이지. 근데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내려가는 순간 FP가 0보다 작아지면 앞과 뒤에서 두 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맞냐? 그래서 얘네들 따질 필요 없다는 거야.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인 얘만 X축 아래로 내려가면 반드시 앞과 뒤에서 두 근이 생겨. X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경계에서의 함수값만 따지면 돼. 이해되지? 열심히 들어야 돼. 놓치고서 정리해놓으면 집에 가면 뭔 말인지 몰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다. 이게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이때 그림은 자, 아래로 볼록 X축 두 근 알파 베타. 근데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P와 Q 사이에 있는 실근이 있어야 되잖아. 실근 조건 따지고.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으면 대칭 축도 P와 Q 사이에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축의 위치도 P와 Q 사이에 있어.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따져야 되는데 두 분이 P와 Q 사이에 있으면 경계가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잖아. 그러면 P에서도 함수값을 따져야 되고 Q에서도 함수값을 따지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따라가자. 이게 P에서의 함수값이야. X축 위에 있지. 0보다 커야 돼. Q에서의 함수값 FQ지.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FP도 0보다 크고 FQ도 0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건 세 가지다. 실근 조건, 축의 위치, 경계에서의 함수값. 얘만 경계에서의 함수값 하나만 만족하면 P 앞뒤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얘만 한 가지만 따지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여기지? 자, 2차 방정식에 두 분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하면 실근의 분리.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근 조건, 축의 위치,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따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자, 실근의 조건을 먼저 따지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쓰자고. 자, 4분의 D는 B 다시가 마이너스 K야.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그게 실근 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돼. 그지? 마이너스 K를 제곱했으니까 분배하면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인수분해 K 플러스 2하고 K 마이너스 1 0이 되는가?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0보다 크다면 작자 크크. 그죠? 그러면 K는 작은 거보다 작고 K는 큰 것보다 크다. 이게 실근 조건에서 나온 K 조건이야. 그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축의 위치를 따져야 돼. 그제? 그러면 자,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 A가 1이잖아. 분의 B B는 X의 개수잖아.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의 분의 B고 그렇다면 축도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두 분이 작으면. 그제? 마이너스 2분의 2 하면 얘는 K는 1보다 작다 나오네. 그제?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이 어려워서 자꾸 얘기해서 이걸 기억에 넣어놔야 돼. 경계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경계는 1에서의 y값. 그러면 x가 1일 때 y값은 얘한테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게 x가 1일 때 y값. 근데 그게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 자 봐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잖아. x축과 이렇게 만난 게 두 근이잖아. 근데 그게 1보다 작다라는 건 1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f1 값인데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게 f1 값이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k 구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k고 넘기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얘랑 같으니까 두 개만 만족하는 공통 찾아내면 되겠네. 그제?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나왔으니까. 그제? 그러면 수직선에 얘랑 얘를 나타내는 경계는 마이너스 2하고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1. 자, 색깔로 가볼게. 얘네들은 하나의 해고 두 개는 노란색으로 표시할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작다. 그러면 1보다 작다. 노랑이랑 핑크랑 공통 부분은 이쪽에 있는 노랑이잖아. 그제? 그러니까 답은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일단 내용을 들었어. 그제 그 저 내용을 가지고 순서대로 세 가지 따지면 된다 했을 때 그게 풀린 사람도 있고 중간에 막혀서 이상하게 좀 안 나온 사람들도 있었잖아. 내용을 알고 따지는 연습 반복해야죠. 그지? 한 번 듣고 한 번 문제 푼다고 바로 풀리면 너무 좋겠지만 자, 아주 시간